안녕하세요. HP 아루바 네트워킹 정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빅픽처 시큐리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HP에서 제공하는 그린레이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핵심적인 서비스로는 네트워킹, 컴퓨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네트워킹 서비스가 HP 아루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엣지 서비스 플랫폼, 즉 ESP 서비스입니다. ESP 서비스를 간략하게 들여다보면 커넥트, 프로텍트, 오토메이트, 어댑트라는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커넥트는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접속을 제공하는 인프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프로텍트 영역이고요. 네트워크 가시성, 인증과 인가, 다이내믹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로 트러스트 등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얼마나 안전하게 제공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오토메이트는 머신러닝, AI 등 최신 기술들을 접목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댑트는 고객께서 HP 아루바 서비스를 도입을 하실 때 다양한 형태의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커넥트, 프로텍트, 오토메이트, 어댑트 이 모든 내용들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루바 센트럴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이 센트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리모트, 브랜치, 클라우드, 캠퍼스,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주로 발표할 내용은 보안 영역인 프로텍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제일 고민하시거나 주저하는 내용들이 이 내부 자산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클라우드와 통신할 것이며 내부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될 것인가일 것입니다. HP 아루바의 다양한 디바이스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트래픽을 HTTPS 형태로 암호화해서 온프레미스 디바이스부터 클라우드까지 암호화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암호화하는 방식은 장비에 내장된 트러스티드 플랫폼 모듈 TPM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타입의 인증서입니다. 이 인증서를 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웬 구간을 지나서 클라우드로 보내기 때문에 이 웬 구간에 대해서 데이터는 완벽하게 암호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P ESP 이 네트워킹 서비스는 HP 그린레이크라고 하는 플랫폼 서비스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P 그린레이크에서 제공하는 실리콘 수준의 안전한 보안의 서비스는 모두 HP 아루바 네트워킹 서비스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HP 아루바 네트워킹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의 보안 서비스 형태를 먼저 들여다볼 건데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HP 아루바 네트워킹은 무선 영역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아주 효율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유선 네트워크와는 달리 무선 네트워크는 태생적으로 보더리스라고 하죠. 경계가 없고요. 그리고 와이어리스 선이 없다 보니까 보안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들이 첫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HP 아루바 네트워킹의 무선 서비스는 태생 자체가 모든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자에 맞는 최적화된 롤을 할당하고 그리고 그 롤에 맞는 보안 정책을 할당해 주는 것. 이것들을 HP 아루바 네트워킹은 다이내믹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위해서는 모든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들어올 때 아주 적절한 인증, 그리고 인증이 끝난 후에 적절한 권한을 받는 인가,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기록하는 어카운팅, 이 세 가지를 아주 완벽하게 서포트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루바가 유선 스위치 포트폴리오를 함께 제시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동일한 모델은 유선과 무선에 똑같이 적용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HP 아루바 센트럴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패브릭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라지 캠퍼스 그리고 또는 엣지 DC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티드 오버레이라고 해서 HP 아루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오버레이 기술이 다 접목된 것이고요. 이 오버레이 기술의 하나하나는 뒤쪽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디엄 캠퍼스 같은 경우는 AP only 패브릭, 요즘에는 올 와이어리스가 대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캠퍼스 네트워크를 와이어리스로만 구축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미디엄 캠퍼스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스몰 브랜치 센트럴라이즈 오버레이 패브릭, 이런 경우는 지점의 네트워크인데 모든 트래픽이 아루바의 게이트웨이, 구 아루바 컨트롤러 쪽으로 트래픽이 중앙 집중화돼서 처리되는 방식, 그리고 제어되는 방식입니다. 리모트 오피스는 브랜치가 굉장히 작아서 다양한 인프라가 없이 AP 한 대를 통해서 모든 사용자는 무선으로 붙고요. 그리고 이 AP가 이 SD-WAN 패브릭 쪽으로 IPsec 터널을 맺어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BR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 타입의 VPN 에이전트입니다. 이 BR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OS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맥북,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iOS까지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VPN을 제공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DC 패브릭은 아루바 10K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보안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보안 스위치가 어떻게 데이터 센터에 패브릭을 제공하고 어떻게 보안을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네트워크 타입이 상단에 있는 SD-WAN 패브릭을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IPsec 터널을 맺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SD-WAN 패브릭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예를 들어 AWS, Azure 이런 곳에 버추얼 게이트웨이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인스톨해서 추가적인 IPsec 터널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아루바 센트럴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HP 아루바 오버레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P 아루바는 GRE 터널, VXLAN, IPsec 형태의 오버레이 기술을 제공을 하고요. 제일 왼쪽에 보이는 중앙 집중형 오버레이 패브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루바 고객, 특히나 아루바 무선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쓰는 방식이신데요. 제일 중앙에 아루바 게이트웨이, 구 아루바 컨트롤러를 위치하게 되고요. 중간에 있는 언더레이 네트워크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제일 하단의 액세스 영역에 아루바 유선 스위치 또는 아루바 무선 AP를 설치를 했을 때 이 AP2 컨트롤러까지 GRE 터널을 맺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든 트래픽이 중앙에 모여서 처리된다는 방식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분산형 오버레이 패브릭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아루바 AP가 없이 아루바 유선 스위치로만 구성되었을 때 트래픽을 각각의 스위치에서 분산 처리하는 방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아루바 센트럴에서 제공하고 있는 넷 컨덕터를 통해서 다양한 액세스 스위치들이 다양한 VXLAN 패브릭으로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셋째는 SD-WAN 보안 패브릭인데요. 이 SD-WAN 보안 패브릭은 기본적으로 IPsec 터널을 사용합니다. 이 웬 구간에 아루바 SD-WAN 게이트웨이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게이트웨이들이 기존에는 대부분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그리고 라우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설정되던 반면에 이 아루바 SD-WAN 패브릭 같은 경우는 각 게이트웨이가 아주 자동화된 방식으로 상호 간의 IPsec 터널을 맺게 되고 그리고 다이내믹 라우팅 테이블을 그 위에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프로파일링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은 모든 다양한 타입의 사용자들, 다양한 타입의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유입될 때 이 디바이스가 어떠한 OS 또는 어떠한 타입의 디바이스인지를 핑거 프린팅 하는 기술입니다.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 기술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DHCP 옵션, 이걸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지문 또는 핑거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옵션이 다 다른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 아이패드다 또는 윈도우다 또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다 이렇게 식별해내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A라는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그 사용자의 디바이스의 타입에 맞는 최적화된 정책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앞서 말했던 네트워크 가시성 확보, 결국 네트워크에 어떠한 타입의 종류가 언제 어디서 접속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핵심 요소가 되죠. 그런데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후발적인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iOS에 새로운 OS가 출시됐다라고 하면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은 바로 그 프로파일링 지문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계속해서 후발적으로 핑거프린팅을 해오던 그런 방식에서 이제 아루바 센트럴에서는 글로벌하게 디플로이 되어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지문, 핑거프린트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습득해서 러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했던 그런 갭들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루바에는 클리어패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트리플 A 서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인증, 인가, 기록. 이 세 가지가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클리어 패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미 말씀드렸듯 프로파일링 DB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모든 디바이스가 사용자의 ID 패스워드 방식의 인증 또는 인증서 방식, EATLS라고 하는 사용자 인증서 방식의 인증 또는 어, 기존엔 무인증이라고 했습니다만 또는 이걸 맥인증 또는 MAB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들어올 때 이 디바이스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떤 스위치에 몇 번 포트 또는 어떤 AP에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프로파일링 기술들이 접목되면 결국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 어떠한 종류의 디바이스들이 몇 대나 붙어 있다. 이러한 비저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중심에 이 클리어 패스가 있게 되는 거죠. 둘째로는 그 아래 어센티케이션 부분을 볼 건데요. 음,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에 로그인하는 것들을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자신을 식별시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오소라이제이션, 인가 부분을 볼 텐데요. A라는 사용자가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와 B라는 사용자가 네이버에 접속했을 때 이 메인 페이지 포탈은 똑같겠지만 그 사용자가 가입한 카페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네트워크에 치환해 보면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는 10번 VLAN을 받게 되고요. B라는 사용자는 100번 VLAN. A라는 사용자는 네트워크에 풀 액세스를 할 수 있지만 B라는 사용자는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다이내믹한 ACL들이 적용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소라이제이션이 되고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비저빌리티 그리고 인증 그리고 인가된 결과들을 만약에 다른 형태의 보안 솔루션에 공유해 줄 수 있다면 이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미 고객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차세대 방화벽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 제일 상단, 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아이디나 사용자의 디바이스 종류나 사용자의 어떠한 디테일한 정보를 아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경우는 방화벽을 AD에 조인시킨 이후에 사용자의 IP 정보를 기반으로 AD에서 사용자의 ID, 이름과 그리고 디바이스 타입, 물론 당연히 디바이스 타입은 대부분 AD에 조인되어 있으니까 윈도우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강화된 보안 정책을 세운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AD에 조인할 수 없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방화벽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상해 보시면 모든 액세스단, 제일 하단에 위치한 유선 스위치 또는 무선 AP에서 사용자가 들어올 때 이미 인증과 인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차세대 방화벽과 공유할 수 있다면 이 차세대 방화벽에서 얘기하는 사용자의 롤 베이스, 사용자의 역할 기반의 방화벽 정책을 세울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얼마나 큰 포션이냐면
우리가 보통 방화벽 정책을 세울 때 개발자들이 소스인데 그 사용자들이 서버팜에 접속하기 위해서 방화벽 정책을 세울 때 이 모든 것들을 보통 IP 기반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바뀔 거고요. 그때마다 방화벽 승인 요청을 올려서 IP 어드레스를 추가해 주거나 또는 삭제해 주거나 만료시키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방화벽에서 끊임없이 해주고 있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인증의 결과에 따라서 공유만 될 수 있다면 방화벽에 딱 한 줄만 필요하게 됩니다. 인증 소스는 개발자 그룹, 목적지는 서버팜 이렇게 정책을 세워두시게 되고요. 이 인증 소스 그룹, 이 인증 소스의 개발자 그룹은 사용자가 액세스단에서 인증했을 때 그 사용자의 인증 결과가 개발팀일 때, 그러면 그 사용자가 할당받은 IP 정보를 방화벽에 동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는 서버팜에 접속할 수 있게 되죠. 그 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로그아웃 되게 되면 그 사용자를 방화벽에서 빼주게 됩니다. 이것들이 진정 이 차세대 방화벽에서 말하는 롤 베이스 방화벽에 가는 모델이고요. 이랬을 때 어,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루바의 클리어 패스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다양한 DB를 확보해서 그 DB를 통해서 특정 패턴을 찾고요. 그 패턴에 따라서 디바이스를 분류하는 걸 프로파일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수집되기 전까지 적용할 수 없었다라는 건데요. 아루바 센트럴에서는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을 좀 더 강화시켜서 클라이언트 인사이트라고 하면서 요즘엔 이제 빅데이터 시대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의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 그 디바이스를 프로파일링 할 거고요. 프로파일링 되지 않은 단말의 형태들을 다시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한 형태로 분류해내는 AI 기능까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센트럴 클라이언트 인사이트 기능입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SESI, SD-WAN과 SSE 솔루션을 합쳐놓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SD-WAN이라고 하면 이 트레디셔널한 라우터 시장들을 계속해서 대체해내고 있는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아루바에서는 아루바 엣지 커넥트, 아루바 SD 브랜치, 아루바 마이크로 브랜치 이 세 가지 타입의 SD-WAN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치 네트워크가 어떻게 헤드쿼터 네트워크가 안전하게 통신하는가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브랜치에서 업무를 보는 것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브랜치의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했을 때 사실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된 트래픽이 헤드쿼터로 들어와서 다시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들은 트래픽 사용률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브랜치에서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브랜치에서 바로 이 브레이크아웃 시켜서 말 그대로 헤드쿼터로 트래픽을 보내지 않고 바로 브랜치에서 인터넷 구간을 타고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때 또 중요한 것들이 보안 영역입니다. 이 안에는 GTNA, 스위그, 캐스비, DEM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스위그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큐어 웹 게이트 이 스위그 부분은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했을 때 이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컨트롤, 제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루바에서는 아루바 이 SD-WAN이라고 하는 이 웬 패브릭을 제공과 동시에 이 브랜치에서 트래픽이 브레이크아웃 됐을 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스위그 솔루션을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벤더이기도 합니다. 음,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무선은 태생 자체가 보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루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루바 컨트롤러, 아루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부터 이 Common Criteria Certificate, CC라고 하는 인증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프로파일은 네트워크 디바이스이고요. 그리고 파이어월 부분, 그리고 VPN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걸 알 수 있죠. 아루바 게이트웨이는 앱 유저를
앱을 인식하는 파이어월 기능, 그리고 DPI, 디패키지 인스펙션이죠. 웹 컨텐츠 필터링, URL 필터링, 그리고 앱 URL 레퓨테이션 기반의 정책, 그리고 IDS, IPS 관련된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이 HP 아루바의 게이트웨이 방화벽은 웹CC, DPI를 제공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 디패키지 인스펙션 부분에 있어서는 패킷을 얼마나 많이 식별할 수 있는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많이 식별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타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루바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해내고 있습니다. 약 3,5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패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이제 웹 CC, 컨텐츠 기반의 필터링 또는 레퓨테이션, 평판 기반의 필터링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 앞서 말씀드렸던 차세대 방화벽, 관문 방화벽들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방화벽은 병목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하단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내부망에서 돌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아루바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는 이, 이 평판 기반의 차세대 방화벽에서 얘기하는 평판 기반의 방화벽 기능이 이 하단에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결국은 아까 이 사용자의 롤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방화벽 정책이 적용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는 OSI 기준으로는 레이어 2부터 레이어 7까지 적용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평판 기반, 예를 들어 이 사이트는 평판적으로 믿을 수 있다, 또는 이 사이트는 믿을 수 없다, 또는 카테고리 기반, 이 사이트는 업무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도박 사이트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류하고 정책하는 것들을 퍼 사용자, 퍼 디바이스, 퍼 롤별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이제 IDS, IPS 부분을 볼 건데요. 아루바 게이트웨이 9000 시리즈부터는 이 IPS, IDS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IPS, IDS 기능은 트래픽을 말 그대로 탐지만 할 거냐, IDS에 해당하겠죠. 또는 특정 시그니처에 히트가 됐을 때 이걸 차단할 거냐, IPS 기능을 선택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라도 이 IDS, IPS 기능 이 엔진 모듈이 다운됐을 때 트래픽을 바이패스 할 거냐, 또는 블락할 거냐,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결국 우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IDS, IPS의 이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어떤 종류의 위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GOIP 정보와 연결을 해서 어떤 국가에서 어떠한 위협이 제일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러한 그래픽 형태로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에서 아루바 10K라고 하는 특화된 스위치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릴 겁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트래픽이 이스트 웨스트로 처리가 될 때 여기에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트래픽이 보더 리프에 위치한 방화벽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렉에 있는 트래픽이 B라는 렉에 있는 서버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스파인을 한번 거쳐서 보더리프의 방화벽에 거친 후에 다시 스파인을 거쳐서 B 렉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아루바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형 서비스 스위치, 디스트리뷰티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루바 10K에는 800기가 스루풋을 제공하고 있는 파이어월 별도 모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DPU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이 800기가를 처리할 수 있는 DPU가 각각의 스위치에 있기 때문에 트래픽이 A렉에서 B렉으로 이동을 할 때 스파인을 한번 거쳐서 기존에는 보더리프로 갔다가 다시 스파인을 거쳐서 B렉으로 오던 것이 아니라 A렉에서 바로 방화벽 정책이 적용이 되고 스파인을 거쳐서 B렉으로 가거나, 또는 A렉에서 스파인을 거쳐서 B렉에 들어갈 때 B렉에 있는 10K 스위치에서 정책이 적용을 받거나, 이러한 식으로 보더리프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루풋 입장에서는 약 절반의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은 AI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엄청난 많은 양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보더리프에 있는 방화벽의 용량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분산화된 이런 스위치의 방화벽 모듈이 적용됨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TCO가 절감되는 효과도 같이 누리실 수 있게 됩니다. 아루바 CX 스위치, 특히나 6300, 6400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스위치 레벨에서 구동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식별을 하고 나서는 이 식별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IPFix 형태로 외부에 있는 분석 시스템에 연계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루바 CX 스위치는 PAP, GBP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PAP 같은 경우는 포트 레벨의 보안 정책을 거는 겁니다. 이런 건 결국 퍼 스위치별로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트래픽이 포트로 들어왔을 때 보안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GBP 같은 경우는 GBP ID라는 값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용자의 롤, 예를 들어 인플로이 또는 뭐 방문객, 게스트 이런 식으로 롤이 나뉘어져 있을 때 이 롤별로 이 GBP ID라는 값들을 식별시켜 주고요. 이 식별된 값들을 VXLAN 태그 안에 GBP ID 필드에다가 같이 태워서 네트워크를 경유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스위치를 이동할 때마다 그 사용자에 맞는 GBP ID, 롤에 맞는 정책을 할당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 보안 정책을 스위치에 보통 세우실 때에는 항상 양방향으로 정책을 세우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는 1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고 서버는 24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허용 정책을 1번 포트에 적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트래픽에 반대되는 트래픽에 대해서도, 리턴되는 트래픽에 대해서도 24번 포트에 이 ACL 형태로 적용을 해주셨어야 되는데요. 아루바에서는 Reflexive PAP라는 것들을 통해서 보안 정책은 1번 포트, 사용자가 유입되는 포트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1번 포트 접속이 됐을 때 서버팜의 트래픽이 24번 포트를 통해서 나갔다가 리스폰드 되는, 응답되는 트래픽을 알아서 식별해서 방화벽 정책을 허용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스테이트풀 파이어과 아주 유사한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서버팜에 연결되어 있던 포트가 24번에서 23번으로 변동되었다라고 하면 24번 포트에 설정되어 있던 ACL을 23번 포트로 누군가가 수동으로 설정해 줬어야 됐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이 리플렉시브 PAP를 통해서 그러한 종류의 수동 변경 설정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음, 아루바 센트럴, 그리고 아루바 센트럴 현재 버전을 아루바 센트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세대 UI 형태를 아루바 센트럴 넥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아루바 센트럴 넥스트에서는 사용자의 유선 사용자에 대한 이러한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빨간색 박스 안의 내용들인데요. 이 박스 안의 내용을 보면 떤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는데 그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SD 밥이라는 사용자고요. 그 사용자의 맥 어드레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접속한 타입은 유선이고요. 그리고 IP 어드레스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비저빌리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받은 롤은 컨트랙터다. 이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인증을 했고 인사DB와 연동을 통해서 인가를 했는데 이 사용자는 컨트랙터야, 계약직이야라고 하면 그 사용자에 맞는 최종적인 방화벽 정책을 할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방화벽 정책이 앞서 말씀드린 스위치의 자체의 PAP 형태로 또는 GBP 형태로도 가능해지고요. 만약에 이 사용자의 트래픽을 중앙화해서 제어한다라고 하면 아루바의 게이트웨이, 아루바의 컨트롤러 단에서 적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루바에서는 이 롤이라는 개념이 전체 네트워크에 어떻게 아우러서 적용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아루바는 모든 디바이스, 모든 사용자를 롤 기반으로 제어한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것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이제 통합돼서 어떠한 영역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들여다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를 할 때
모든 정책들을 IP 기반으로 세우시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IP 어드레스라는 건 변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IP 어드레스만 보고 이 IP 어드레스는 누구다라고 식별해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보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들이 IP 스푸핑이기도 하죠. 이 IP라는 건 결국 이 보이시는 것처럼 가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가면을 보고 이 뒤에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사용자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말씀드렸던 인증이라는 것들이 필수적이겠죠. 예를 들어 1번 IP를 쓰는 사용자가 인증이라는 걸 거치지 않고 그냥 IP만으로 사용자 식별하면 그 사용자는 저는 그 시기에 네트워크에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네트워크 어드민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증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1번 IP 사용자가 그 시간에 인증을 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의 결국 인터랙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ID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 거죠. 물론 ID 패스워드가 다시 해킹 사고로 인해서 외부 유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만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하게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개입이 있었고 그 이후에 IP 1번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저 가면 뒤에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들의 시작 지점은 아이덴티티, 인증입니다. 아루바의 클리어 패스를 통해서 인증을 했을 때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프로파일링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김이라는 사용자는 인증을 했더니 마케팅 부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사용했던 디바이스 타입은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픽셀 7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가 접속한 위치는 API 로케이션 아이디 또는 스위치의 어떠한 자산 관리 형태를 통해서 컨퍼런스 룸 10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사용자가 접속한 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용자가 사용한 맥 어드레스는 저랬고 IP 어드레스는 저랬다. 이 정보들이 결국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안전하게 보안적으로 적용하시고 그 사용자에 맞는 최적화된 정책을 줄 때 필요로 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이러한 아루바 클리어 패스를 통한 인증은 굳이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루바에 종속적이지 않습니다. 벤더 뉴트럴하다고 얘기를 하죠. 표준 레디우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디바이스 벤더들의 장비와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리어 패스는 벤더 뉴트럴한 그런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 기술이 좀 더 강화된 기술이 아루바 센트럴 기반의 클라이언트 인사이트 기능이라는 것들을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루바 솔루션들을 모두 합쳐서 빅픽처 시큐리티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GRE, IPsec, VXLAN 터널, 그리고 PVLAN의 요소들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트래디셔널 캠퍼스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리어 패스가 기본이 되고요. 상단의 액세스 포인트, 우측의 액세스 스위치들이 GRE 터널링을 통해서 가운데에 있는 아루바 컨트롤러, 게이트웨이까지 GRE 터널링이 되게 되고요. 저희는 이것들을 UBT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용자 인증 결과에 따라서 최적화된 정책을 동적으로 받는 다이내믹 세그멘테이션이 구현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캠퍼스 네트워크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SD 브랜치인데요. 브랜치에 아루바 게이트웨이가 한 대 포진되게 되고요. 그 하단에 스위치들 또는 AP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와 스위치, 게이트웨이와 AP까지는 GRE 터널링이 돼서 트래픽이 중앙 처리되고 이 트래픽이 웬 구간을 거쳐서 헤드쿼터까지 들어올 때 다시 IPsec 터널, SD-WAN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루바의 기존에 사용하시던 컨트롤러의 AOS 10 OS가 올라갔을 때 이러한 SD-WAN, SD 브랜치 기능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모델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가 유선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분산형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꾸미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선 스위치가 VXLAN 터널 형태로 분산 오버레이 형태가 되게 되고요. 이때 VXLAN 터널링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아루바에선 이러한 VXLAN 패브릭 설정을 할 때 아루바 센트럴에 내장된 넷 컨덕터란 기능을 활용해서 GUI 방식으로 손쉽게 이 VXLAN 패브릭을 구성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다음은 아루바 엣지 커넥트입니다. 이 아루바 엣지 커넥트는 만약에 브랜치 네트워크가 아루바 인프라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 SD 웬 구간에 시큐어한 IPsec 터널링을 동적으로 맺어주는 기술이고요. 이때 이 엣지 커넥트 장비를 이 헤드쿼터에 이 VPN 컨센트레이터 장비로 그리고 브랜치에 브랜치 게이트웨이 장비로 포진하게 되면 저렇게 노란색의 IPsec 터널이 안정적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트래픽은 이스트 웨스트로만 흐르게 될 거고요. 이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 굳이 보더리프 스위치에 있는 보안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이스트 웨스트에서 바로 방화벽 보안 정책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SE인데요. SD-WAN이 IPsec 터널을 클라우드까지 안전하게 맺어주는 포인트가 하나, 그리고 SSE가 스위그라고 말씀드렸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역할을 클라우드에서 역할해주는 이런 부분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아루바는 이런 SD-WAN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스위그 역할을 하는 아루바의 엑시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통합형 세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아루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아루바 센트럴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앞서 보셨던 빅픽처 시큐리티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의 최적화된 정책을 줄 수 있다면, 결국 보안 정책의 일치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운영자의 운영 어떤 노하우가 굳이 필요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아루바 센트럴이라고 하는 GUI에서 사용자에 맞는 롤을 정책을 설정해 두고요. 그 롤이 적절한 장비에 설정될 수 있다면 완벽한 네트워크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아루바 롤에는 롤 투 롤, 롤 간에 대한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롤 투 L3, L4, ACL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런 쪽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롤 투 애플리케이션, 약 3,500가지의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게 할지 없게 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레디셔널한 ACL을 봤을 때는 레이어 L3, L4 정책 또는 애플리케이션 정책 또는 이 웹 레퓨테이션이라고 하는 URL을 평판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적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사용자 롤에 매핑시켜서 줄 수 있다면 이제 이치성 있는 문법을 가지고 네트워크 장비에다가 적용할 수 있게 된 이런 그림이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AP, 게이트웨이, 스위치에 아루바에서 말하는 이런 정책, 롤을 할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루바 센트럴에서 이 정책을 설정하는 샘플 화면이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방식으로 또는 롤 방식으로 네트워크 단위 또는 엘리아싱을 해서 이렇게 정책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이때 정책을 서비스 레벨로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 웹 카테고리, 레퓨테이션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단에 디바이스 스페시픽하게 이 위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디바이스별로 어플라이하면 디바이스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측면이죠. 이 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면 테드 롤이라는 정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정책을 우측에 보이시는 다양한 장비 중에 모빌리티 AP에만 적용하겠다 또는 스위치에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보안 기능이 특정 장비에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루바 센트럴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들의
최적화된 보안 정책을 내려줄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증에 대한 트렌드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로컬에 액티브 디렉토리를 두고 아루바 클리어 패스를 연동을 해서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MSC 버전 2라고 하죠. 또는 맥 인증을 수행했었다라고 하면 최신 트렌드는 이런 AD가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Azure Active Directory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는 엔테라 아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엔테라 아이디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기존에 사용하던 MS챗 버전 2의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은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EAP TLS라고 하는 사용자의 인증서 방식 인증이 활용이 되게 되죠. 아루바 센트럴에는 이러한 클라우드 인증 소스들과 연동할 수 있게 아루바 센트럴 클라우드 오스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들은 인증의 체계도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에서 사용자 인증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고요. 그리고 옥타, 핑 아이디 등과 같이 투팩터 인증, 멀티팩터 인증 서비스들 또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트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